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수업까지 보면은 PPT에 음성만 입힌 수업이라서 많이 지루하죠?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상황에선. 저도 재밌는 수업을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면서 하면은 작년에 내 국어 수업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은 나름 그래도 재미있는 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교과서 21쪽 펴세요. 자, 교과서 21쪽을 보면 교육과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행복. 도대체 이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행복, 교육을 받으면은 이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쪽부터 얘기는. 여러분한테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알 거예요. 한종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삶의 목적이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이 삶을 살고 그 행복을 위해서 높은 연봉에 직장을 때려치고 학교 현장으로 왔다. 학교에 와서 나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접근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민해 볼 이제 연령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은 학력과 행복지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학력이 뭡니까? 이 학력. 이 학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배움의 힘, 배움 어떤 경력, 이것이 행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피사 결과죠.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약 60개국에서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15세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 평가 영역별 순위입니다. 자, 2000년에 과학 1위, 수학 2위. 그리고 2012년에는 읽기 1, 2위, 수학 1위, 그 다음에 과학 2, 4위, 문제 해결력 1위. 2015년에 이제 발표가 된 거였죠. 2015년에. 자,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어떤 수학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수학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과목인데 계속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죠. 자,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어요. 일관된 교육 정책, 시대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원 확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사회의 분위기가 공부를 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력, 이런 것들,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학력 부분은, 그러니까 요 학력 부분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삶의 만족도를 보면 어떨까요? 이 삶의 만족도. 이 만족도 결국 뭐가 되겠죠? 행복이죠. 행복으로 갑니다. 자, 행복으로 가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자그마치 2 정도가 높아요. 약 2기가. OECD 평균보다 더 낮은 6.36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21쪽에 표 밑에를 보면은 거의 최하위라고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부분이다. 엄청나게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표 밑에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학력과 행복은 비례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학력과 행복이 비례한다라면은 공부를 잘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럴까? 응? 그리고 그 밑에를 한번 계속 볼게요. 교과서 밑에. 자, 높은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나 주관적 행복 지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의 조건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돈을 굽는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자, 돈을 행복의 가장 큰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최근의 사례가 바로 1996년, 7년에 있었던 바로 IMF라고 볼 수 있죠. 97년이죠. 1997년.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면이 돌출적으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젊은 시절을 겪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물질적 욕망이 굉장히 부족했던, 욕망을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 자본주의 모순을 직접 겪으며 성장을 했는데 이 모순을 극복하기보다는 이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분에 편승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나 역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극히 일부지만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자식들의 친구 관계까지 이 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죠.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1동은 임대주택이고 2동부터는 자가나 전세 이런 집일 때 자 1동 애들하고 놀지 마. 뭐 이런 부모들도 있었다라는.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상하의 관계를 계급적 상하의 관계로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사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물질적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죠. 물질적 행복이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에서 행복은 어떻게 될까요? 자, 22쪽에 작은 제목 밑에 보면은 행복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행복은 삶에 대한 총체적 만족감이다. 그리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거기 나온 것처럼 교과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적, 정서적, 도덕적 만족감 등과 관련된 내적 조건. 자, 요거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정신적인 행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신적인 행복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과 연관이 있다라면은 타고난 신분, 재산, 권력, 명예 등과 관련된 외적 조건. 요거는 물질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교육의 외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로 글자를 쓰다 보니까 참 안 써져요. 이해해 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타고난 신분, 그리고 부모님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강남에서 유행했던 게 자식이 명문대를 가는 데의 조건,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 물론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줄 수 있는 행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여기 손을 잡고 있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이 두, 물시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 둘 다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고 보면은 교육이 추구하는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을 포함한다. 그리고 내적 목적과 관련해서 자아 실현, 지적 성취감, 희열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물질적인 행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출세라는 그런 부분은 물질적인 행복, 외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건 바로 이제 내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교육 목적으로서 행복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거기 나온 것처럼 개인이 꿈, 희망, 비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꿈, 희망, 비전을 갖고 열정과 노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 개인이 능동적으로 행복한, 능동적입니다. 누군가한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지.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요걸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성적 중심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저도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처럼 모든 학생들을 이걸로 대하고 싶어요. 하지만 항상 사회에 패배한 사람들의 그 변명이란 게 있죠.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은 뜬구름 잡는다, 이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교육에 임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교직의 길을 가게 된다면, 교사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와 있기를 정말 빌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행복도 지수 봤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삶의 만족도 지수.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 나와 있는 27위는 우리나라 전체의 순위입니다. 36개국 중에 27위입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 시민 참여는 좀 상위권, 주거환경 상위권, 치안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하지만 공동체 생활은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직업, 환경, 직업, 일과 삶의 균형, 보건, 소득, 삶의 만족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이 보건 분야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한 이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감한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선진국이라 불렸던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나라들도 우리보다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습에서 저렇게 후진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보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이 기사이다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을 보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마이너스 5.1인 공동체 생활.
갈수록 개인이 파편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게 돼요. 바로 요 위에 있는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아, 너 힘들겠구나 하고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연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가생활 부족입니다. 여가생활이 충분해야지만 유대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 52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했어도 그 52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많은 기업들이 그 52시간 노동하면 우리 회사 망한다 뭐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당장은 그게 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미래를 본다면은 여가 생활이 없어지면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잠만 잡니다. 잠만 자면서 유대감은 사라지게 되고 유대감이 사라지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교육은 여기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 문화와 예술 요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자, 이 여가 생활에서 그래도 적은 여가 생활이지만 여가 시간이 있지만 1인당 근로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90시간, 물론 2012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 아닙니다. 작년 기준 아닙니다. 2012년, 지금부터 8년 전 기준에 1인당 근로 시간이 1인 이 나라에서 이 작은 여가 시간이지만 적은 여가 시간이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것이 괜찮을까? 요거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문화예술 활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삶의 질을 높이거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창의 토론 분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을 해보죠. 여기 생각 나와 있고 뭐 토의해 보자 나와 있는데 이 창의 토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등교 계약한 후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그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답을 미리 생각해서 써보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오픈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수행평가는 오픈북으로 합니다. 오픈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쓰 1시간 내에 이제 글을 쓰게 해가지고 그 쓴 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만 뽑아놔도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그 수행평가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4조 한번 볼까요? 자, 또 창의탐구 부분인데, 자, 이용우 선생님이 교육의 목적과 난점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태양은 지구들을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렸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전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옳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옳다고 하는가? 결국 공부를 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지구가 태양도에 돌고 있다는 것이 옳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자, 이것도 질문이죠. 자, 이 질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질문이 수행평가 문제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건 어떤 지적 목적과 관련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 다음은
이 피타고스의 정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피타고스의 정리는 동양과 서양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는데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태양과 지구, 그 다음에 피타고스 정리를 가지고 지식을 탐구하는 거, 바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외재적으로 어떠한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수행평가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 공부를 통한 지식탐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요게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술형으로 분명히 볼 것입니다. 자,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내재적 목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지식 탐구하면 내재적 목적으로 아까 교과서 본문서를 보면 어떤 그 지적 희열 이런 거 관련되겠죠. 외재적 목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될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다니는 그러한 출세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다음에 교과 공부를 통한 지식 탐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이제 15세기로 가게 돼요. 코페르니쿠스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당신의 의견이 맞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악마의 속삭임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태양이, 지구의 중심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결국 그 삶이라는 거는 미치는 영향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창의 토론의 두 가지, 창의 탐구의 두 가지가 앞으로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 오픈북 서술형 수행평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각해 보기인데, 요거는 첫 시간에 한번 얘기해 봤던 겁니다. 교육을 통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행복은 어떤 관계인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과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교육과 행복은 표현적 관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저도 사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성인이죠. 깨달았죠. 부처님, 예수님, 마호멧의 그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알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한자의 교육은 맹자의 글에서 유래했습니까? 아니죠. 맹자 이 부분 틀렸죠.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공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갑니다. 자, 그럼 교육은 가르치다, 기르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이건 맞습니다. 자, 맞기 때문에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은 발인이성을 갖춘 창의, 융합표,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단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따라서 아니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자, 교육을 통해 정의적 행복을 받을 수 있다. 야,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교육은 개인의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돕는다. 맞는 말이죠. 네,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네 가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가지를 못 봤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자능력 개발, 인격 발달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덕체가 조화롭게 성장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교육 목표를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고친 거, 틀린 것은 이 부분 틀려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틀려서 고쳤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